효성은 2023년까지만 해도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순현금 상태가 깨졌고요. 올해는 차입 규모가 더 늘었어요. 계열사 지원에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지원의 종착지가 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알았지만 지주사가 이렇게까지 발벗고 돕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총력전입니다. 최근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만 수차례인데요. 올 10월 효성화학이 1,000억 원어치 연구 시비를 발행했는데 이걸 효성이 전량 다 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베스트 뷰. 오늘은 계열 분리가 한창인 효성그룹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제간 분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꽤 흥미로운 거래가 포착됐는데요.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이달 중순이었죠. 효성그룹 안에서 현금 2,600억 원이 오가는 거래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니까 동생네 회사가 형네 회사에서 이제 계열사 지분을 사오는 모양이던데. 네, 맞습니다. 12월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 효성 첨단 소재가 베트남 계열사인 HS 효성 베트남 지분 28.6%를 마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현준 회장 쪽인 효성투자개발이 보유하던 지분인데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매입대금 2,64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베트남 법인 지분을 확보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었죠. 사실 작년 7월에 효성그룹이 이제 지주사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공식적으로 살림을 나눴잖아요. 이번 거래도 그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의 효성과 조현상 부회장이 HS 효성 이렇게 두 지주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딜도 지분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매각 대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종착지가 핵심이다. 그럼 이 지분을 판 효성투자개발이 완전히 다 챙기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근데 효성투자개발은 지주사 효성이 지분 59%를 들고 있는 종속 자회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HS 효성 첨단 소재 곳간에서 나온 2,643억 원이 형내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로 들어가긴 들어가고요. 근데 이 돈을 다시 배당이나 대여 방식으로 효성에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성이 지금 뭔가 재무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거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금을 수혈받는 우회 통로가 열린 셈이네요. 계열 분리도 진행하면서 지주사에 필요한 실탄도 대비해 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효성이 왜 현금을 끌어왔냐는 건데요. 요즘 지주사 빚이 좀 늘었다는 얘기는 들리긴 했었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효성의 별도 순차입금이 2,445억 원 정도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차입금보다 현금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순현금 상태가 깨졌고요. 올해는 차입 규모가 더 늘었어요. 계열사 지원에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지원의 종착지가 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미 여러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보도되는데요. 지주사가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는 건 몰랐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총력전입니다. 최근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만 수차례인데요. 올 10월 효성화학이 1,000억 원어치 연구 시비 발행을 결정했는데 이걸 효성이 전량 다 사줬습니다. 보니까 발행 조건이 꽤 센데요. 지금은 이자가 4%지만 이제 3년 뒤인 2028년에는 7%로 2030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지고 최대 19%까지 치솟습니다. 사실상 효성화학 연구 시비를 사줄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워 보니까 지주사가 다 떠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고요. 효성화학 울산 공장에서 촉매를 쓰는 백금을 효성에 매각하고 다시 빌려 쓰는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했는데요. 이 거래로 효성이 내년 4월까지 2,000억 원을 효성화학에 줍니다. 올해 초에는 온산 탱크터미널도 효성이 1,500억 원에 사줬거든요. 백금이라는 게 그 플래티늄 하는 그 백금 말하는 거죠? 원래 그 백금이 리스에서 쓰던 거잖아요. 그걸 매입해서 다시 팔았다가 다시 리스를 한다는 건데 정말 현금이 좀 급했던 모양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사주고 출자해주고 이런 식으로 효성이 이제 효성화학한테 찔러준 현금만 해도 지난 2년간 7천억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보증 서준 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효성화학이 효성비나케미칼 베트남 법인인데요. 이 법인 지분 일부를 PRS 방식으로 유동할 때 효성이 자금 보충 약정을 했고요. 또 효성화학이 올해 빌린 차입금 3,700억 원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줬습니다. 이런 우발체부까지 다 합치면 효성이 짊어진 리스크 총액이 1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효성이 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지분 거래로 만든 현금도 이제 결국 그 구멍을 메우는 데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효성화학은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인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효성화학이 출범할 때 단행했던 베트남 투자부터 문제였죠. 2018년에 베트남에 1조 6천억 원 넘게 들여서 대규모 화학단지를 지었거든요. 하지만 하필 완공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까지 겹쳤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한동안 이어진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돈 되는 사업부도 팔았잖아요. 작년 말에 효성화학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바람에 알짜인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했지 않나요? 네, 덕분에 자본 잠식 위기는 넘겼는데요. 문제는 돈 잘 벌던 사업이 빠지니까 포트폴리오가 한층 단촐해졌다는 겁니다. PP 사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데 시장에선 PP 불황이 2028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력 사업이 이제 계속 불황이니까 이제 효성화학이 스스로 버티기가 힘든 거고 지주사가 이제 있는 힘껏 이제 뒤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제 최근 베트남 법인 차입에도 효성화학이 또 보증을 섰다고 하던데 여전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가 봐요. 지난 12월 8일에도 효성화학은 베트남 법인이 빌린 736억 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제공한 채무보증 잔액은 총 9,355억 원까지 늘었는데요. 베트남 법인 자금난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9월 말 기준으로 베트남 법인 순손실이 1,477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 힘든 시기긴 하지만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효성그룹에서 이제 효성화학이 좀 힘들지만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효성 TNC 같은 다른 계열사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잖아요. 네, 그룹 전체로 보면 든든한 가장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효성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효성화학이 살아날 때까지 지탱해줄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어요? 화학은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지금은 PP 산업이 반악이어도 업황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위기 뒤에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면 효성화학이 그룹의 중심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